안녕하세요. 송찬 수학학원의 송찬 원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주간 휴원을 했었는데요. 아직 학원으로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 주는 휴원 극복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요, 인수분해 공식부터 2차 방정식의 활용까지의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우선 x값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만족할 때,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빼기 루트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를 간단히 하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사실은 이제 루트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전제곱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절대값 x가 된다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들이 지금 자체로는 이제 제곱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걔를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를 전개시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곱하기 x분의 1인데 어차피 두 개는 갖다 곱하면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인데 얘가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여기는 요 2라는 숫자가 뒤쪽에 사실은 x와 x분의 1이 다시 한번 곱해져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a 더하기 b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곱식을 갖다 만들었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4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루트 안쪽에 다 제곱식들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두 번째 있는 것은 플러스 절대값 x 더하기 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빼기 다시 루트 제곱이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들의 부호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x 자체가 원래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x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뒤에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x분의 1의 값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뒤집더라도 양수가 된다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리고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걸 갖다 뒤집으니까 x분의 1은 1보다 커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x 더하기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양수를 갖다 더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양수라서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요. 빼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는데 x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 x분의 1은 1보다 큰 거.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에서 1보다 큰 걸 갖다 빼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바깥쪽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와야 되겠네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x분의 1과 마이너스 x분의 1이 날아가니까 남아있는 것들 갖다가 정리하시면 결과가 3x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두 양수 a하고 b 사이에 a도 양수고 b도 양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a제곱 빼기 b제곱이 a 더하기 b가 됩니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면 a는 b보다 얼마나 더 큰 숫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우선은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하고 a 플러스 b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형태가 될 것이고요. a 플러스 b가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빼기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되는 a 플러스 b로 묶습니다. 그러면
a-b-1 equal 0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a 더하기 b가 0이거나 아니면 a-b-1이 0이다 라는 표현을 만족을 시켜야 하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라 했죠? a하고 b가 모두 다 양수라고 했죠? 그 얘기인 즉슨 a 더하기 b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b-1이 0인 것이고요.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a는 b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는 b보다 얼마만큼 더 큽니까? 그렇죠. 1만큼 더 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에서 y제곱을 갖다 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요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으로서 2x-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x-3의 제곱에서 y제곱을 갖다가 뺀 걸로써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이게 지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2x-3하고 y를 갖다 더한 것과 그리고 2x-3에다가 y를 갖다 뺀 것 두 녀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번에 보니까 되게 복잡한 식이 나와 있거든요. AB, BC, CD, DA.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가 4개나 있는데 그때 B하고 D의 값이 얼마인지도 안 가르쳐주고 B 더하기 D가 5인 것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A하고 C의 값이 각각 궁금한 건 아니고 A하고 C 두 개를 갖다 더했을 때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식에서 B 더하기 D의 형태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B 더하기 D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자, BC가 있고 CD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C로 묶으면 B 플러스 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AB하고 DA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A로 묶어낸다면 또다시 D 플러스 D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에서 B 플러스 D로 묶어주게 된다면 남는 건 A 더하기 C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B 더하기 D하고 A 더하기 C를 갖다 곱한 게 15인데 B 더하기 D가 5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4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x만큼 더 늘릴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요. 원 안에 원이 또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만큼 늘렸냐면 x만큼 늘렸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5 플러스 x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 원에 비해 늘어난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바깥쪽에 이제 둘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고 저 부분의 넓이는 결국에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즉 파이 곱하기 5 플러스 x의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을 갖다 뺀 값이 얼마인지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로 묶어내고 5 플러스 x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갖다 빼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가 될 것이고 파이 곱하기 5 플러스 x하고 5를 갖다가 더한 것 그 다음에 5 플러스 x에서 5를 갖다 뺀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있고요 10 플러스 x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곱하기 x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의 값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 중에서 더 큰 것이 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다. x제곱 빼기 k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퀄 0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다시 말해 판별식 d가 0이다. 판별식 d는 b제곱이니까 뭐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이긴 하지만 제곱하면 마이너스 날아갈 테니까 그냥 k 플러스 2의 제곱만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퀄 0다.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에서 4를 갖다 뺀 게 0이니까 k제곱 플러스 4k가 0니까 k로 묶어내면 k 곱하기 k 플러스 4가 0이니까 k는요 0이거나 k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이 값들 중에서 더 큰 녀석이니까 k 이퀄 0를 말하는 거죠. 그 k 이퀄 0가 사실 알고 보니까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데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제로가요. x 이퀄 0인 거겠죠. 자, 근이 무엇이냐? 근은 대입했을 때 그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입니다. 그래서 x에다 0을 갖다가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남는 건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것이고 그 얘기는 a제곱이 1인 것이고 그럼 a는 1 아니면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양수인 a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답은 1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7번에 보니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b 이퀄 0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이 3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방정식이 a하고 b라는 어떤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인 대입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근의 합이, 즉 3하고 마이너스 1을 갖다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이 3하고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한 게 a분의 c니까 2분의 3b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게 a값과 b값을 계산하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이니까요. 계산하시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6이 2분의 3b니까요. 2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3b가 되니까 양변 3으로 나누시면 b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값과 b값 모두 다 구했죠. 그래서 2차 방정식 b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이퀄 0라고 하는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즉 b에다가 마이너스 4를 갖다가 집어넣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입니다. a분의 c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답은 어렵지 않게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2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주는 문제인데요. 8번에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b 이퀄 0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금 우리가 a하고 b라는 미지수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으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하고 베타를 갖다 더한 게 a,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갖다 곱한 게 a분의 c니까 2b가 된다는 사실 하나를 알아놓고 두 번째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퀄 0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어쨌든 얘는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두 개를 갖다 곱하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즉 정리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2고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가 되는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니까 a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 두 개를 갖다가 곱하는 거니까 전개시켜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 알파 베타는 2b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인데요. a가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갖다 한쪽으로 넘겨서 2b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 a하고 b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해 주시면 a,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니까 3분의 5를 중근으로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9인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으로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3분의 5를 근으로 갖는다면 x-3분의 5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게 중근이니까 x-3분의 5가 두 번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걸 전개시키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텐데 문제에서는 x제곱의 개수가 9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9 곱하기 x-3분의 5의 제곱 이퀄 0라는 방정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전개시켜 보시면 9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9분의 25 이퀄 0 여기에 9를 갖다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9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5 이퀄 0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에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써볼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야.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만 알고 x의 개수가 뭔지 그 다음에 상수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러한 방정식을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라는 식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과 2라는 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거는 뭘 잘못 본 거냐면 a를 잘못 보고 푼 거예요. 그러면 a는 잘못 봤지만 b는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 즉 마이너스 10하고 2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해 놓은 게 a분의 c니까 b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0이다라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뒀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 방정식의 두 해가 마이너스 2하고 1이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뭘 잘못 본 거냐면 상수를 잘못 봤어요. 상수를 잘못 봤다는 이야기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잘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입니다. a값 구했고 b도 구했고 그러니까 옳은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0 이퀄 0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 인수분해 하시면요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4 두 개 갖다 곱한 게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와 4가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그 방정식의 해였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에 보면 어떠한 개념의 문제이냐면요. 개수가 유리수인 동그라미 치세요.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이퀄 0라는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약에 3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갖는다면 그 녀석의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어져 있는 이 3 플러스 루트 2라는 녀석도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2,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2인데 모르는 건 상수항이니까 만약에 두 개를 갖다 곱하면 즉 3 마이너스 루트 2와 3 플러스 루트 2 두 개를 갖다 곱하면 a분의 c니까 a죠. 얘가 9에서 2를 갖다 뺀 거니까 a 값이 7이 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도 같은 패턴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자, 12번에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입니다. 아까 11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게 뭐였냐면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 있지는 않고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가 있는데 거기에 개수인 a하고 b가 유리수라고. 1도 당연히 유리수니까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 맞네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뭘 알 수 있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게 되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얘가 4니까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근의 곱입니다. 2 플러스 루트 3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를 갖다 곱하면 a분의 c니까 b가 되겠죠. 4에서 3을 갖다 빼는 거니까 1이다. a는 마이너스 4, b는 1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3번에 보니까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은 4래요. 그 다음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처음 바꾼 숫자하고 처음 숫자의 곱이 403이랍니다. 처음 숫자가 뭔지 구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결국에 그 활용 문제인데 두 자리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10의 자리의 숫자를 예를 들어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숫자의 1의 자리의 숫자는 뭐가 될 거냐면 뭐 y라는 새로운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각 자리의 숫자들의 합이 4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4에서 x만큼을 갖다 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와 그럼 이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값으로는 x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10 곱하기 x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4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1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를 바꾼 숫자는요. 얘가 10의 자리가 될 테니까 4 마이너스 x 곱하기 10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자리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꾼 숫자하고 처음 숫자의 곱이 403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숫자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게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네, 40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9x 플러스 4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40 이렇게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403이고요. 전개시켜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도 갖다 곱할게요. 81x제곱 마이너스 324x 플러스 243 이퀄 0입니다. 숫자 되게 크긴 한데요. 어차피 다 81의 배수들입니다. 양변 81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3이 0가 될 테니까 x는 1 아니면 x는 3이죠. 지금 x가 뭐냐면 10의 자릿수를 x라고 놨으니까 두 개 합이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의 자리가 1이면 1의 자리는 3일 거고 10의 자리가 3이면 1의 자리는 1이겠죠. 그래서 숫자는 13일 수도 있고 31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 숫자는 13 또는 3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이는 8월에 3박 4일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가려고 한다. 돌아온 날짜의 제곱이 출발할 날짜의 9배보다 27일이 더 클 때 윤성이가 출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3박 4일이니까 새밤 자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월 1일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1일, 2일, 3일 새밤을 자고 8월 4일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윤성이가 출발하는 날짜, 출발할 날짜를 우리가 X라고 설정을 하면, 날짜를 X1이라고 설정을 하면 돌아올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일 후에 돌아오는 거니까 X 플러스 3,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돌아올 날짜의 제곱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 출발할 X의 9배보다 27이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9X 더하기 27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9X 더하기 27이고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제로가 될 것이고요. 인수분해하시면 6, 3, 18이니까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3이 제로니까 X는 6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제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X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8월 6일에 출발해서 8월 9일에 돌아온다. 그런데 가는 날짜와 돌아오는 날짜에 대한 크기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요.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의 문제를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는 12,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 6인 직각삼각형 위에, 자, 직각삼각형이 먼저 하나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얘는 6이고 얘는 1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가 A, B, C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아래쪽으로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놓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뭘 구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 활용 문제를 풀 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라고 놓는 게 기본 해법이에요. 선분 AD의 길이 X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될 거냐면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크게 봤을 때 CAB라는 삼각형이 6대 12, 다시 말해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분 C2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X가 될 것이고 전체 선분의 길이가 6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선분 A2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6에서 2분의 X만큼을 갖다 뺀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사각형의 넓이는요. X와 6-2분의 X를 갖다 곱한 게 16입니다. 전개시켜 보시면 6X-2분의 1 X제곱이 16이고 양변에 1을 갖다 곱하면 12X-X제곱은 32가 될 거고요. 한쪽으로 넘겨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 이퀄 0. 인수분해 하시면 48에 30이니까 X-4, X-8 이퀄 0. 그러니까 X는 4 또는 X 이퀄 8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데 문제에서 X가 즉 선분 AD의 길이가 6보다 크다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 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하고 8 중에서 우리가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8이다.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는 8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효원 극복 특강 그래서 두 번째 주차 내용 같이 확인해봤고요. 집에서 과정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